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플란트 보철 중에서 링크라고 하는 조그만 어버트먼트가 있어요. 조그만 지대주에다가 지르코니아 링크에 맞는 지르코니아를 만들어서 부착해서 입안에 넣는 링크를 이용한 심미적인 임플란트 보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나 또 치아를 뽑고 또 그 자리에 회복해야 될 때수록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임플란트가 원래 치아의 느낌에 가장 준하게 치료가 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분들은 이제 그런 지식이 부족하시니까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 좋은 원래 건강했을 때 치아 모양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들은 어떤 환자들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조금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링크를 이용한 임플란트 보철, 정확하게는 링크를 이용한 심미적인 임플란트 보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임플란트 보철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그럼 보철은 또 뭐냐? 임플란트는 뿌리 부분,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을 연결하는 기둥, 지대주라고 합니다. 기둥이 있고 그 위에 크라운, 머리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지대주, 기둥과 크라운 부분을 보철 부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픽스처라고 하는 임플란트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수술할 때 뼈에다가 심는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나머지 기둥이랑 껍데기, 그 크라운 부분은 나중에 임플란트가 뼈랑 다 붙고 났을 때 마지막으로 치아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보철의 방법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때 따라서 적당하고 좋은, 그 환경에 맞는 좋은 임플란트 보철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임플란트 픽스처 위에 올라가는 지대주를 기성품으로 할 건지 맞춤형으로 할 건지, 이런 거 정도는 요즘은 상식이 풍부하신 분들은 알기도 알고 또 모르는 분도 있죠. 자, 그럼 기둥에 대해서 먼저 기성품과 맞춤형,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성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그런 임플란트 기둥이고요. 맞춤형은 환자의 잇몸에 딱 맞는 맞춤형 임플란트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명드릴 링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링크의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링크의 모양이 정해져 있는데 치아의 환자의 잇몸뼈와 잇몸 모양을 따라서 저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올라오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치아의 형태가 쫙 잡아 올라오기 때문에 모양은 굉장히 이뻐요. 치아와 가장 유사하긴 한데, 그 모든 경우에 모든 환자에게 이게 적용할 수 없다는 가장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기둥 위에 크라운 부분도 있죠. 크라운 부분도 재료가 아주 다양해요. 금속도 있고, 금속 위에 또 도자기를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르코니아도 있고, 뭐 등등등.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좀 재료 선택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모처를 지대주 연결시키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멘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 스크루로 조이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또 세멘 리스 타입이라고, 아예 스크루 타입도 사실은 세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세멘을 쓰지 않은 세멘 리스 타입의 스크루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사실 이런 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사실 주치의 선생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인임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긴 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 환자분마다 적절한 치료 보철법이 따로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간혹은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환자인데 그걸 억지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임플란트 보철 방법 중에서 오늘은 링크를 이용한 심미적인 임플란트 보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은 어떤 것인가? 조그맣게 생긴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티타늄 티타늄 퓨어 티타늄이 아니라 티타늄 알로이죠.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조그만 링크라고 하는 어버트먼트가 있어요. 그 기대주 위에다가 지르코니아를 디자인해서 여기 잇몸 속에서부터 이렇게 뻥긋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의 링크 보철입니다. 이 방법으로 보철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우측에 여기다 사진을 올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는 사진 입안 상태처럼 잇몸 라인에 금속비가 보이지 않고 치아의 크기도 최대한 원래의 크기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능 봤을 때는 이게 임플란트인지 아닌지 자기 치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이쁘고 또 이제 치아의 크기도 이렇게 뻥긋 올라오기 때문에 이 치아와 치아 사이 구멍도 되게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언능 보면 되게 좋아하시죠.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모든 환자한테 이걸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또 여기 아름다운 임플란트 보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한때 링크 보철을 너무너무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칫솔질을 모두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칫솔질이 너무 안 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씹는 힘이 너무 센 분, 이런 분들은 이 링크 보철을 했을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 이쁜데 모든 환자한테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를 잘 닦고 잇몸의 라인도 좋고 뼈 상태도 좋고 이 씹는 힘도 별로 강하지 않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만족되시는 분에 한해서는 이렇게 예쁜 임플란트 보철을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보고 오셔가지고 요거 나한테 해달라고 무조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환자분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돼야지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근데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을 닦을 때 어디를 도대체 잘 닦아야 되는가, 요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임플란트 보철을 위에 보고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를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르코니아 부분 하얀색이잖아요. 치아 색깔. 그 부분을 닦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잇몸에서 지르코니아하고 연결된 연결부, 만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세균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잇몸을 닦는다, 요 느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잇몸을 닦는데 잇몸이 너무 아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또 단단한 잇몸이 또 필요한데, 그거는 단단한 잇몸을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와 잇몸을 잘 못 닦는 구강위생이 불량한 환자, 링크 보철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씹는 힘이 센 환자, 링크 아름다운 보철 못해요. 안 돼요.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못 해드립니다. 자, 요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잘 못 닦는 환자들은 링크 보철을 했을 때 쉽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씹는 힘이 너무 센 사람들은 링크 보철을 했을 때 링크가 잘 부러지고, 그 다음에 링크 된 보철이 이렇게 돌아가고 풀리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티가 덜 나고 임플란트 한 티 안 내고 싶은 거는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임플란트 보철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예쁜 임플란트 보철을 할 수 있어요, 요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치료받으시는 환자분이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주치의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하는 부분들을 좀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는, 그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이게 매일매일 이제 치료하다 보면은 간혹 그런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기쁠 때는 환자분들이 제가 치료하는 것을 믿어주시고 또 제가 지시하는 것을 잘 따라주시고, 그때 너무 행복해요. 사실
웬만하면 제가 정성을 다할 때 환자분들이 아시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물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너무너무 좋으시고 감사해 하시고 해서 제가 일에 대한 엄청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해요. 하지만 간혹 이렇게 자기 주장이 너무 센 분들이 있으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회의를 느끼게 될 때가 꽤 있어서 여기 영상에서 그런 거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잠깐 제가 이제 제 임상을 지금 좀 제가 95년에 개업을 했고 지금 2024년이잖아요. 내년 2025년이 되면 만 30년이 되는 거예요. 만 30년, 개업이 3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돌이켜보면 참 우습습니다, 정말. 제가 30대 때 정말 택도 아니게 제가 정말 치료를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교만하고 그랬죠. 정말 지금 정말 생각하면 너무 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너무 교만하고 제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환자분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못 대해드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서 되돌아보니 참 철이 없었다. 그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철이 없었고, 또 지금 이제 임상적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제가 다 뭐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내 판단이 다 맞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역전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치료라는 것이 그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양하게 흐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그냥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지 그런 걸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임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가까이 많이 치료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했던 많은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나아지는 진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뭐라고 하지? 단순히 임상적인 철학의 변화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이나 삶을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서 내 생각이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선할 수가 없대요. 모든 인간의 생각은 미흡하고 부족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알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늘상 24시간 계속 품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잠깐 잊어버릴 때마다 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을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내용이 두서없이 막 떠들긴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고, 제가 환자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믿고 제안 드리는 거 거부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